내 인생의 폴라리스와 함께하겠습니다. 칼폴리포머나의 상담심리학 교수 박소웅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하고 우정아 씨하고 네.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서로 뭐 전화로 확인하세요? 네, 카톡 저희 주고받으세요? 맞아요. 오. 평상시에도 잘 맞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얘기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어떻게 맞네요. 이렇게 맞았는지. 스타일이 두 분이 네. 다음부터 미리 저한테 언질 주세요. 저도 좀 어떻게 있는 거 비슷하게라도 꺼내오게. 그럴게요. 반대색을 그러게나.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튼 두 분이 또 이렇게 유니폼으로 맞춰 입으니까 스튜디오 분위기가 한결 좀 살아납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를 다 마무리하지 못했었어요. 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를 조금 이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난주에 얘기한 거 조금 복습하고 썸머리하고 네. 복습이라는 말을 하니까 제가 너무 강의 네, 습관이 네. 됐나 봐요. 직업병이죠, 교수님.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애착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양육자와 어렸을 때 이제 형성되는 어떤 애착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정서적 유대감을 일관적으로 느끼고 또 심리적으로 보호받는 느낌을 이제 느끼고 안정감을 느꼈는지에 따라서 이제 성인이 돼서도 내가 이제 배우자나 연인을 만났을 때 어떤 애착 관계에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서운 얘기 하셨죠.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그런 애착 관계의 유형이 좀 있는데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경우에 이제 애착 안정형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제 상대가 연락을 하지 않거나 조금 내 눈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그것들이 이제 불안함으로 자리를 이제 잡을 수 있고 네. 그런 면에서 좀 불안감을 많이 느끼신다면 이제 애착 불안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이제 회피형 우리가 흔히 회피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누군가 너무 이제 친밀한 관계에서도 내가 선을 넘어온다 나랑 너무나 가까워지는 것 같다라는 이제 마음이 들면은 답답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두렵고 이런 경우를 이제 애착 회피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기억이 나시죠? 그럼요. 네,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유형 중에서 저는 회피형. 네. 선이 있는데 그 선 넘어오면은 왠지 이렇게 바운더리,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약간 그 침해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내가 조금 혼자 있을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내가 조금 좀 답답하다 이런 마음을 느끼시는 거에 동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안 좋은 성격인가요? 좋고 안 좋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좋고 안 좋고 어떤 유형으로 가야 된다. 그 지난 시간에 같은 질문 주셨던 것 같은데 요 유형이 좋다, 저 유형이 좋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뭐 나의 뭐 연인이나 아니면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요런 면이 있어서 나랑 부딪힐 때 이런 갈등들이 우리 사이에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는 쪽으로 좀 이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 그렇다면은 이 애착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연인 관계나 어떤 애착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때 어떤 관계 양상이 있고 그 관계 양상을 어떻게 좀 이렇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진도를 빼기 전에 그 유형에 대한 이름을 좀 예쁘게 지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러게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네. 사과도 예쁘고 귤도 예쁘고 오렌지도 예뻐서 오렌지형, 사과형 이렇게 지어줬으면 내가 어디에 속해도 별로 이게 잘못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 불안형, 회피형 이런 이름을 붙이니까 그쪽에 내 성향인 것 같아도 내가 그 속에 속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나는 싫은데. 네.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애착 불안형, 애착 회피형이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아요. 애착 불안형은 막 집착하는 것 같은 느낌 들고 애착 회피형은 그럴 거면은 왜 대체 사람을 만나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게 좀 긍정적인 이름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 예쁜 이름을 좀 지어줬으면 그 성향이 있을 때 내가 나 거기에요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네, 저는 사과예요, 배예요라는 거에 이렇게 거부감이 없듯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요즘에서 우정아 씨는 어느 형이야?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유형 안정형도 중에서.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조금 더 가깝게 간다 그러면 불안형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락이 없으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뭐 이런 거? 나도 연락을 하고 싶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서로 그걸 갈구하는 거니까 불안형에 가까운 게 아닐까, 안정형보다는.
저도 하고 싶고 네. 받고도 싶은 거예요. 네. 사랑한다고 얘기도 하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기도 하는 그 표현을 받고 싶기도 한 네. 거죠. 네. 아, 그럴 수 그걸 있죠. 안 해도 된다 안정형보다는 네. 그걸 안 해도 내가 느낄 수 있어 뭐 이거 아니고요. 저도 말하고 보여지는 게 싶고, 있고. 네, 저도 그걸 받고 싶고. 네. 그러면 표현이 불안형 되는 쪽이 게 아닐까요? 확실하고. 네. 박사님은 회피형? 저요. 네. 저는 예전에는 불안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이 어떤 연락이 뭐 이렇게 자주 없거나 하면은 되게 쉽게 불안해지고 이 친구 나 좋아하는 거 맞아?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확실히 불안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자료가 없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 실험을 드리셨네요. 할 자료가 없어서 본인을 정의할 수 있는 경험이 없으셨다니. 네. 변화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지금 자료가 네, 없으시다고 물음표라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씨는 회피형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데피널리 회피형 같아요. 그 옛날에도 이렇게 연락이 없으면 자기가 뭐 급하면 연락 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네. 근데 뭐 급하면 연락 오겠죠. 네. 근데 그렇게 놔두는 저의 태도를 저쪽에서는 방관한다. 애정이 없다. 관심이 없다. 마음이 식었다. 저 인간이 네. 이제 변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관계를 어떻게 급할 때까지 놔둬요? 아니 뭐 일이 있으면 전화 오겠지. 뭐 마음 풀렸으면 전화 오겠지. 뭐 이런 스타일이었던 네. 건데 네.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 싸가지가 없게 보여질 수도 있죠. 주변에 좋은 분들 많으셨네요. 네, 그걸 감내하신 거 보니까 좋은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해를 해주시나 네, 복 많으셨습니다. 그 네. 빵킴 뭐 아, 저랑 뭐 한 네네. 20몇 년 관계 가져온 친구들 참 마음고생 많이 했죠. 네. 네, 좋은 분들 아. 많으시네요. 네. 뭔가 정말 친구 관계에서도 친한 관계에서도 그런 양상이 있으셨나 봐요. 약간 차갑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 무심하다? 좋은 말은 아니 아니에요. 근데 청취자분들 자꾸 냉정하다? 지금 박사님하고 우정환 씨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청취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에요. 저랑 비슷한 성향 없으십니까? 아니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틀림없이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고 관심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겨 먹은 게 태어나기로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살갑지가 못하죠.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살갑게 나오지 않는 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확실히 좀 이렇게 회피형 애착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자, 가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불안형과 회피형이 만나서 부부가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날마다 전쟁이죠. 안 봐도 유튜브죠. 네. 그런데 정말 이 통계를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 부부 관계를 이제 어떤 그 서로를 끌어당기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 회피형의 애착을 가지신 분들이랑 불안형의 애착을 가지신 분들이 실제로 많이 결혼을 하십니다. 진짜. 네. 진짜. 그래서 관계의 양상을 이제 어떤 갈등의 양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서로 이제 쫓고 멀어지고 이런 관계들 때문에 갈등이 이제 심해져서 이제 부부 상담을 받으시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네. 이 설마 그거는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밀당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절대 저희 그런 정도로 머리가 좋거나 잔머리가 발달된 사람들은 밀당으로 아니고요. 오해를 받을 수는 있죠. 네. 네. 저 감질나게 한다. 괜히 네. 뭐 이런 좀 밀고 당기는 저거 선수네 뭐 이런 네. 오해도 받아봤는데 회피형이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절대 밀당 아닙니다. 네.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네. 그냥 생겨 네. 먹기로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본인들만의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이 관계의 양상이 한 사람은 계속 쫓아가고 한 사람은 이렇게 멀어지고라고 해서 이 부부 상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이 이론이 정서 중심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정서를 좀 이제 다시 회복을 한다라는 의미로 정서 중심 치료가 있어요. 거기서 이런 관계 양상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추적하고 위축되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pursuer와 withdrawer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pursue는 이제 추적자, withdrawer는 위축자라고 해서 그런 양상이 많이 생긴다. 한 사람은 밀착이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 역동이 잘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성향이 전혀 다른 두 유형이 부부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한데요. 네.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그렇죠. 본인이 안 가지고 있는 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그 말씀 매력일 수 들으니까 있어요. 저도 희망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네. 모두 다 모든 사람이 다 만날 수는 있는데요. 근데 말씀 주신 게 그렇게 해서 매력을 느껴서 결혼했을지언정 살다 보면 그 차이점이 그럼요. 불편해지거나 문제가 되거나 해서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그러면 같은 성향인 사람들끼리 만났을 땐 더 잘 사나요? 이게 참 재밌는 좋은 게요. 질문이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죠. 참 재밌는 게 같은 성향끼리의 사람이 만나도 그 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면은 한 사람이 종국에는 조금 더 쫓아가고 한 사람은 좀 더 거리를 두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온도차가 나는 거구나. 온도차가 네 맞아요. 정확한 비유이신 것 같아요. 온도차가 나다 보면은 이런 추적하고 위축되는 어떤 갈등의 양상들이 좀 보편적으로 쉽게 쉽게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 실제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뭐 그냥 약간 그 불안형이라고 말씀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쫓아가는 추적자의 유형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누가 더 추적을 많이 하느냐, 그럴 수 있죠. 덜 추적하느냐에 따라서 관계 양상이 더 많이 추적하는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같은 추적자가 아니라 저 위축형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봤었고 이제 추적자가 만나도 이렇게 둘이 계속 싸움이 생길 수 있는 양상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근데 이제 그런 같은 어떤 양상보다는 좀 더 흔한 추적자와 위축자들이 만났을 때 어떤 갈등이 좀 있고 그런 갈등을 좀 해결보다는 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를 좀 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조로 아주 좋은 샘플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추적자의 유형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우정아 씨고 그리고 저는 위축자의 유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뭐 저희가 부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 세월 파트너로 같이 해오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바로 그런 성향 차이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한번 근데 우리 우정아님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해석에 동의를 하시나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양상이 지금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이제 일을 하셨으니까 더 서로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성향이 다르다는 거 인정하고요. 그렇다면 성향이 같았으면 더 좋았을까라는 질문은 들어요. 네. 같은 성향이었으면 그래도 그 간에서 또 온도 차이가 생긴다고 하셨지만 지금 성향이 다른 두 사람이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성향인 사람이었다면 이게 더 잘 됐을까? 그런 질문은 드네요. 네. 거기에 제가 딱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흥미를 잃었을 수는 있겠다라는 가설이 있네요. 좀 달라야 이렇게 좀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야, 저 답변은 상상도 못했다. 저도 상상 못했던 답변이에요. 진작에 프로그램 깨질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재미나게 하려면 서로의 다른 점을 좀 이렇게 돋보이게 해서 하는 것들이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았을까. 도움이 되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같은 성향이었으면 부딪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많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좀 더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점을 상대에게 바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긍정적인 면을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커플이나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성향인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뭐 흥미를 더 유발할 수 있다는 접근이 아닐 거고 윤기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긍정적인 입장이라면. 아까 말씀하셨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나의 부족한 점을 이제 보완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이유로 많이들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배우자를 찾을 때. 그래서 이제 한 쌍이 됩니다. 이 정말 그
해피리 에버 애프터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제 부부가 되는데, 근데 이런 갈등 양상의 예시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추적자 분들은 이런 느낌을 느끼기가 쉬우세요. 왜 항상 이 사람은 나를 피하는 것 같지? 나랑 있으면 재미없나?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왜 항상 뭔가 이렇게 자기 껍질로 들어가는 것 같지? 이런 마음을 느끼기가 쉬우셔서 그런 게 쌓이다 보면은 이 부부 관계에서 당신은 그래서 문제야 라는 어떤 비난을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그 또 쌓인 감정이 있다 보니까 억울해서 굉장히 이제 뭔가 깊은 얘기만 하려고 하면 눈물이 이렇게 폭발을 한다던가 언성이 높아진다던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이렇게 언성이 높아진다던가 굉장히 이제 작은 단서도 예민하게 이제 받아들인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 추적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유형이구나. 그러니까 반응들입니다. 네. 그러면 반면에 이제 위축자가 있잖아요. 이 위축자들은 계속해서 뭔가 변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핑계를 생각해내야 될 것 같은 압박 속에 살기가 쉬우세요.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격하게 공감을 하시네요. 120% 맞아요. 네.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내가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해. 나를 좀 내버려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추적자가 쫓아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본인도 그 사랑했던 마음, 혼자 있고 싶었었던 그 마음에서 그게 더 번져서 정말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회피를 하게 되고 어떤 비디오 게임에 빠진다든지 일에 너무나 몰두를 해버린다든지 술이나 어떤 다른 것들을 찾는다든지 집이 아니라 밖으로 돈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럼 이제 상상을 해봤을 때 그 쫓고 멀어지고의 관계가 좀 이제 그려지실 거예요. 네. 어떻게 같이 사시는 그분은 추적자의 유형이십니까? 위축자의 유형이십니까? 어떻게 그분의 행동을 좀 이해가 될 만한 계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조로 몇 분 올려주신 내용 중에서 저보고 대인관계가 불가근 불가원 이신 드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네, 불가근 불가원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딱 어떤 거리를 유지했으면은 네, 저한테 제일 안정적인 포지션이에요. 네. 근데 너무 가까워지면 저는 불안해지더라고요. 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그런 유형이 있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게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구나라고 해서 유형으로 분류가 될 만큼 흔한 거죠. 너무 가까워지면 불편하구나가 아니라 불안해지는구나 쪽이에요? 너무 가까워지는 곳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해요. 불편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가 굉장히 흔한 반응이세요.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은 굉장히 어색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유형들이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형이 있다라는 거는 그게 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비정상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정상이라고 하세요. 김용준 씨와 같은 성향입니다라고 등장하시면서 나쁜 거 아닙니다. 라고 공감해 주셨어요. 나쁜 건 아닌데 선생님 남들한테 미움이나 오해를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요. 오해를 받으셔요. 그 오해 때문에 더 이제 마음을 닫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김용준 씨 스타일이 소통을 안 하는 거, 공감을 안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실제 그런가요?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거는 비춰지는 거죠, 그렇게. 아니 선생님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문 닫고 저 남들 얘기 안 듣고 이러고 가는 그거는 아니에요. 단지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바깥에서 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평가와 관점에 휘둘리지 않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그분들이 하시는 평가와 의견에 아예 귀를 닫아버린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단지 흔들리지 그냥 개념치 않는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아니 그래도 싸가지 없는 건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공감을 내가 하지 않는 건 아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험한 얘기했죠. 내가 이렇게 정말 누군가를 내치고 그런 마음에서 이런 거리를 두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거리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계에서의 어떤 경계선을 지키고 경계선을 두고 거리를 두는
주는 거는 자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명확하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랑 같은 유형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게 도움이 될 만한 변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생 제일 많이 들었던 거 선이 분명하다. 네. 그 이상 넘어오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 뭐 그런 얘기는 진짜 네. 많이 듣고 심지어 친한 친구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네. 어떨 네. 때 보면 넌 남 같아 뭐 이런 얘기. 네. 네. 그러면 그 얘기를 하신 그분들의 유형이 혹시나 추적자였다면 그런 식이에요. 네, 네, 네. 그러면 그런 이제 식이에요. 그 부분을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싸울 때를 상상을 해본다면은 절대 그건 아니다. 네, 라고 너는 얘기하는데도 문제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멀어지려고 해? 라는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위축자이신 분들은 더 이렇게 더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위축자의 대변인은 아닙니다만 그런 네. 성향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방송 들으시는 분 가운데서 저의 별에서 오신 분들한테 제가 지금 합당한 변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변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이렇다라고 네, 혹시라도 말씀하시면 되죠. 네, 네. 그 위축자에 대한 저의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위축자 여러분들 의견을 좀 올려주시면 그 의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급하면 연락 오겠지라는 표현이 우리가 나왔잖아요. 앞서서. 네. 그랬을 때 아마 댓글을 주신 것 같은데 연락 속도 이꼬르 관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목사님한테 의견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 연락 속도가 관심이다라는 분들의 많은 유형이 아마도 추적자이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꽂히실 것 같거든요. 네. 이 사람의 관심의 척도는 연락이다라는 말을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있느냐, 대체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그만큼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크시니까 거기에 자꾸 이제 몰입이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어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어떤 이제 거기서 내가 얼마나 휘둘리고 거기서 얼마나 나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하면 연락 오겠지라고 불안하지만 내가 불안함을 느끼는 건 너무나 정상이거든요. 내가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연락이 없을 때. 근데 불안하지만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좀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저는 그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불안해요. 그래서 쏘아붙여요. 너는 이렇게 연락도 없고 그럴 거면은 우리가 왜 만나는 거며 지금 이거는 진짜 너 인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는 식으로 이제 비난과 경멸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내가 거기에 내 감정이 휘둘리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거기서는 내가 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추적자가 위축자한테 하셨다는 그 블레임들, 네, 그 원망들, 서운함들, 저 경험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나쁜 남자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네, 절대 나쁜 남자라고 생각. 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는데 그런 얘기는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나쁜 남자예요. 아니 박사님 그렇다고 그렇게 점 찍었어. 단정을 해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참 이래서 참 부부 상담이 어려운 게 제가 이렇게 한 편을 들면은 한 편이 목소리가 나와요. 참 힘들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그럼 추적자들은 왜 이렇게 추적을 하고 위축자들은 왜 이렇게 위축이 되는지 저희가 그 부분만 이해를 해도 조금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풀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해봐도 될까요? 좋아요. 그럼요. 그 얘기가 오늘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카톡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세요? 다녀와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그럼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저도 흥분을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나쁜 남자 맞아 왜 상처가 됐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칼폴리포모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가 가능하십니다. therapy@soum박phd.com입니다. therapy@soum박phd.com으로 이메일로 상담 연락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은 한국 여성복 전문 리디아에서 많고 다양한 가을 신상품을 좋은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코리아타운 프라자 2층 소스몰 은행 옆 리디아.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목이 간질간질 거리는 게 사람을 참 힘들게 하네요. 아까도 이렇게 마이크 열자마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탁 걸리는 바람에 잠시 듣기 좀 불편한 소리가 전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포근한 이불이 다 있었구나. 거위털 이불 엠퍼러 명품 하나가 생활을 바꿉니다. 로랜드. 치매는 뇌세포 손상을 막으면 예방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 바디 주시 내추럴. 신만이 장소쿤의 천종산삼에서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생산삼을 판매합니다. 아팔라치아 산맥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을 지금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신만이 장소쿤의 천종산삼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이해도를 만나기 전에 카톡으로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관계에 있어서 상대 등장에 따라서 내가 위축형이 됐다가 회피형이 됐다가 뭐 이렇게 그 유형이 달라질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왔어요. 네, 관계 양상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내가 어떤 다양한 어떤 연인 관계를 경험하면서 내 경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더 어른이 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부부간의 관계 자체가 달라지면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달라지는 게 얼마든지 변화된다.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네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런 유형에 관한 서로의 차이를 말씀 나누는 거를 상당히 흥미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요런 유형으로 나눠서 소개하는 거는 자주 준비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침마당은 웃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준이 높아요. 퀄리티도 높죠. 솔직히 속닥속닥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침마당 청취자분들은 수준이 높습니다. 우아한 단어 선택과 그리고 철학적인 사고가 가미된 프로입니다. 라고 칭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거는 저희가 받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침마당을 함께해 주시는 아침마당 청취자분들, 아침마당 가족분들께 받는 느낌을 전해주신 거니까 저희가 딜리버리만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한테 주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으니까 오히려 저희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추적자형과 위축자형 저희가 어떤 이해를 하고 만나보면 좋을까요? 이 추적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 추적자가 막 비난을 합니다. 당신은 왜 그 모양이고 뭐 항상 이렇게 날 피하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막 예민해져서 이제 감정 폭발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이 두려움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하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상대방에게 가장 원하는 게 내가 너한테 중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요겁니다. 내가 너한테 중요한 사람이고 싶어. 이게 굉장히 큰 욕구이고 그것이 채워졌을 때 정말 이 만족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해나가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어떤 내가 자격이 없나라는 두려움이 건드려졌을 때 이게 화가 나고 예민해지고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너무나 두려운 거죠. 화가 나고 상처를 받으시는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빈말이라도 얘기 자꾸 해야 되겠네. 유형의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관계가 있다 빈말이라도 아니 신용은 하는 거죠. 나한테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나한테 스페셜하고 너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신용이라도 해야 되겠네요. 조금 더 제가 보태면 그쪽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해 주세요. 보태면 만약에 그런 관계가 그런 반응이 없을 때는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흔합니다. 나 때문인가?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이런 반응이 없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생각이 또 가면 소설 쓸 수 있어요. 맞아요. 소설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그런 쪽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질까?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 사람이 더 마음을 열까?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5만 가지의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에 있어서 거기서 오는 불안도 너무 크고 두려움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감정이 더 쌓이게 되고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반성했습니다. 네. 앞으로 빈말이라도 뭐 빈말은 아닙니다만 일부러라도 그런 표현은 자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부 관계에서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를 좀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내가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동기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인 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다면 내가 좀 더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네. 그게 이제 추적자고요. 네. 그러면 이제 회피 형들은 도대체 네. 뭔 네. 생각을 안, 위축 네. 형들은 위축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네, 이 위축자들이 정말 오해를 많이 받거든요. 뭔가 너는 애정이 아예 없는 사람이냐 이런 이제 비난을 받으면서 스스로가 나는 조금 사랑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애착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이걸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이 상대방의 기대에 부족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해도 나는 안 될 거니까 안 해버려야지. 내가 그냥 안전해지려면 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나는 그게 더 좋아. 내가 더 편해.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될 것 같고 내가 좀 가까워지려고 했는데도 이 사람은 부족하다 그러고 이런 반응들이 있다 보니까 더 이제 두려움이 커져서 자꾸 껍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에는 공감을 해요. 지금 주신 말씀 중에 과연 내가 그런 느낌이 들었나? 라는 게 있고 두 가지는 공감을 하는데 한 가지는 제가 결코 애정이 없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탓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그거 실패할지 모른다. 네. 네.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이건 지금 나한테 너무 과분하다.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 네. 라는 어떤 그런 거는 분명히 있어요. 네. 네. 가끔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애정에 비해서 내가 좀 불충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내가 또 주는 것이 불충분해질까 봐 두려우실 수도 있고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연결점이 있는 것 같아요. 120%입니다. 네. 이건 빈말 아니고 아침마당 가족분들께서 아침마당 지금 12년째 13년째 사랑해 주시잖아요. 저는 이게 과분하다고 생각해요. 네. 빈말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받아도 되나? 하는 그리고 나 정말 그만큼 잘하고 있는 거야? 네. 라고 하는 그 불안감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네. 밑바닥에. 네. 그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제 마음들이 계시는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안정적으로 애착 관계를 해나갈 수 있을까? 어떤 점을 가장 좀 이제 받아들여주고 싶을까 한다면 이제 아까 추적자는 내가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축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나라도 내가 이해받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이런 나라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면 참 좋겠어. 그래서 부족하지만 내가 해나가는 것들을 당신이 알아봐주면 참 좋겠어. 요 마음이 이해받았을 때, 요 마음을 배우자가 정말로 알아줬을 때에 좀 더 다가가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차라리 추적자는 좀 쉽다. 당신은 나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라고 일부러라도 얘기하는 걸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만 그 위축자는 바라는 게 많네 너무.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해받고 싶구나. 그럼 정말 이해를 내가 해줘야겠다라고 또 이제 좀 쉽게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저의 스타일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노력하는 과정인데요. 그럼요. 추적자 입장에서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일부러라도 얘기를 표현해 준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일부러 표현해 주신 거 느껴요. 저희 그럼요. 추적자 입장에서 네. 일부러 하면 안 되고요. 네. 마음으로 해주셔야지 네. 그 중요하다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중요한 사람이다. 이거 카톡이 질문이에요. 중요한 사람이다.
필요한 사람이다의 구분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왔어요. 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를 수 있겠죠. 네, 네. 중요한 거는 내가 쓸모가 없어도 중요해요. 필요한 건 쓸모가 없으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중요한 내가 너한테 필요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와 내가 너에게 중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의 말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안정형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안정형인 것 같은데 남편하고만 있으면 불안형에 더 가까워요. 네, 네. 남편은 회피형인데 네. 저랑 같으신 분이군요. 남편은 회피형인데 가만히 놔두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부딪히지는 않지만 그게 좀 길어진다 싶으면 또 관심과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트집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한테.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네. 한마디로 비유 맞추기가 아주 힘든 나쁜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떤 기분인지 딱 알겠어요. 이 글 100% 다 딱 알겠어요. 웃겨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딱 알겠어요. 네. 네. 아주 전형적인 추적자 위축자의 갈등 양상이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얘기 드린 것들을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아무튼 그 아무리 위축자라고 하고 아무리 추적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마음만 알아준다 그러면 문제 해결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정서 중심 치료에 좀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서 중심 치료라는 이 부부 상담 이론을 만든 사람이 책을 또 많이 썼거든요. 한국어로도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박하 선생님이 아주 나쁜 남자라고 생각하신다는 이분은 우정아 씨하고 한번 점심을 한번 같이 하시죠. 네. 두 분이 나누실 말씀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껴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박사님. 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원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